당신이 지금 사는 현실은 당신이 반복해온 생각의 결과다. 당신이 품은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현실이 된다. 모든 인생의 출발점은 결국 생각이다. 생각이 현실을 빚어낸다는 이 법칙은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앞으로 어떤 생각을 선택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오늘은 헨리 토마스 햄블린의 저서 생각의 힘을 소개합니다. 생각이 어떻게 행동을 만들고 성격을 빚어내며 결국 현실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왜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생각은 행동의 원인이다. 우리에게는 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 의식은 감각을 통해 세상을 받아들인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삶을 겪으며 배우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과 생각은 잠재의식으로 뿌리내린다. 잠재의식은 행동의 근원이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선택과 반응, 습관과 태도는 모두 여기서 시작된다. 기억과 본능이 저장된 자리이며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힘을 품고 있다. 그 힘의 전부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작동 원리는 충분히 알 수 있기에 다룰 수도 있다. 잠재의식을 다스리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 사람들이 운명이라 부르는 것조차 넘어설 수 있다. 잠재의식은 오직 암시에 반응한다. 그 안으로 반복해 들여보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결국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달려있다. 부정과 파괴의 생각을 되풀이하면 그에 맞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나약함과 실패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실패로 향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반대로 긍정과 건설의 생각을 품으면 그에 어울리는 행동이 나타난다. 잠재의식은 인내심 강한 거인과 같다. 반복해서 되새기고 즐기고 집착한 생각은 강한 암시가 되어 그 안에 쌓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 행동은 그동안 품어온 생각의 정확한 복제다.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다. 어떤 생각을 반복해 잠재의식에 넘기느냐에 따라 삶의 행동이 결정된다. 아무 노력 없이 떠오르는 부정적 생각에 마음을 내어주면 결과 또한 부정적으로 흐른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언덕을 오를 때 힘이 드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에도 힘이 든다. 사업이 망할까 두려워하고 운이 다할까 걱정하며 경쟁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사람은 대개 실패에 가까워진다. 행동이 주저하고 약해지기 때문이다. 성공에는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은 힘과 결단이 필요하다. 실패의 가능성에 집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공을 확언하는 사람은 달라진다. 그는 잠재의식에 강력한 성공의 암시를 보내고 있다. 그 결과 행동이 강하고 분명해진다. 큰 어려움에 부딪혀도 잠재의식은 놀라운 에너지와 인내, 용기와 결단력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결국 성공에 이른다. 이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우리가 품은 생각은 결국 행동이 된다. 삶은 그 행동의 결과 위에 세워진다.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이 삶을 다스린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과 환경이 달라진다. 그 변화는 결국 우리의 방향, 곧 운명까지 이끈다. 삶은 우연도 행운도 아니다. 우리 통제 밖에 무엇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삶은 우리가 반복해온 생각의 축적이다.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삶 역시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우주의 축소판과 같은 존재이며 그 안에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 힘이 바로 생각이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달라진다. 극복의 비밀, 점토를 빚듯 삶을 만들어가기. 왜 올바른 생각이 중요한가? 생각이 행동을 이끌기 때문이다. 생각은 성격을 빚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든다. 삶의 안정과 성공 역시 생각 위에 세워진다. 해로운 암시를 이겨내는 힘도 결국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생각은 모든 행동과 결정의 원인이다. 삶의 어려움을 생각 속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현실에서도 이겨낼 수 없다. 어려움은 먼저 생각 안에서 정면으로 마주하고 넘어야 한다. 그래야 실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걱정에 매달리지 말고 즐거운 생각을 하라고 조언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적용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겉으로는 긍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회피에 불과한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나는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예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을 직면해 극복하는 대신 불편한 생각을 피해 도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이 떠오르거나 맞서야 할 위기가 떠오르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떠오르면 마음은 슬며시 비켜선다. 더 기분 좋은 생각으로 도망친다.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의 긍정적 사고는 결단을 미루고 행동을 막는다. 생각 속에서 넘어서지 못한 것은 삶에서도 넘을 수 없다.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은 먼저 생각 속에서 그것을 넘어선 사람이다. 반대로 무너지는 사람은 이미 생각 안에서 패배한 사람이다. 의도적으로 불편한 생각을 피하지 않았다 해도 소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외면하면 현실에서도 결국 이기지 못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맞서야 할 일을 생각 속에서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은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강해진다. 문제를 향해 나아가고 의지와 집중을 그 위에 실어야 한다. 그러면 존재 전체가 앞으로 움직이며 문제를 통과하고 마침내 넘어선다. 그때 현실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문제나 상상 속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피해서도 안 된다. 생각 속에서 정면으로 마주하고 의지를 실어야 한다. 도망치는 태도만큼 파괴적인 것도 드물다. 문제를 외면하고 계속 비켜가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걱정한다. 생각 속에서 회피하면 문제는 커지고 걱정도 함께 불어난다. 다시 강조한다. 우리는 먼저 생각 속에서 이겨야 한다. 문제를 잊고 즐거운 생각만 하라는 가르침은 겉보기에 긍정처럼 보이지만 잘못 적용되면 의지를 약화시키고 결단력을 무너뜨린다. 결정하고 행동하는 힘까지 앗아갈 수 있다.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을 분명히 선언하라.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극복할 힘이 있다. 확언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는 신앙적인 표현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종교적 문구보다 심리적인 언어가 더 잘 맞을 수 있다. 각자는 지금 자신에게 가장 깊이 와닿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 순간 마음에 울림을 주는 표현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모든 문제를 승리의 감각으로 마주하는 습관이 자리 잡는다. 생각 속에서 도망치는 대신 이겨낸다는 느낌으로 밀고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인내와 지속력을 갖춘 존재로 성장한다. 자신이 문제를 당당히 통과하는 장면을 떠올려라. 설명할 수는 없어도 내면에서 솟아나는 힘에 의해 지탱되고 단단해지는 자신을 그려라. 이런 사고 습관을 기르면 삶은 분명히 달라진다. 성격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압도되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선다. 한 번의 승리는 또 다른 도전을 부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자신의 성격을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힘으로 삶 자체를 빚어 나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이미지로 떠올린다. 우리의 삶과 환경은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드러난 결과다. 그 장면이 문제와 실패로 가득하다면 의식적으로 반대의 모습으로 바꾸어야 한다. 실패와 빈곤, 사고와 질병 대신 성공과 풍요, 건강과 보호, 평온한 노년의 모습을 그려라. 바람직한 상태를 반복해 떠올리면 원치 않는 결과 대신 원하는 결과가 삶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돈 걱정에 시달리는 장면 대신 이미 풍요롭고 편안한 집에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그려보라. 그 평온한 상태가 현실이 될 확률은 훨씬 커진다. 이미지화는 생각의 가장 강력한 형태다. 그러므로 그것을 올바르게 기르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약점은 장점으로 바뀌고 이전에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까지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가? 악을 믿으면 악을 경험하게 되고 실패를 믿으면 실패에 가까워진다. 질병을 두려워하면 스스로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 믿음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결국 현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전환이다. 믿음이 바뀌면 생각은 자연히 달라진다. 우주는 본래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질서와 어긋난 채 살아간다는 데 있다. 삶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삶의 숨은 법칙은 협력과 사랑이다. 먼저 우주가 질서 속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삶의 근본이 사랑과 협력에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삶의 혼란과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핵심은 우리가 삶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화와 평화, 진정한 성공과 여유는 삶의 법칙과 일치할 때 가능하다. 우주의 질서의 보조를 맞추고 협력과 사랑이라는 근본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상태에 이른다. 우리는 질서 있는 우주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할 수 있다. 그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다. 그리고 협력과 도움이라는 근본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 지금 어떤 일을 하든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지혜이며 진정한 만족과 평화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작은 세계 속에 산다. 그 세계는 우리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미움과 갈등으로 채울 수도 있고 사랑과 조화로 채울 수도 있다. 삶의 본질은 선하다. 실망과 고통이 있다 해도 그 바탕은 선하다. 그러나 많은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의 선택과 실수를 중년과 노년에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삶은 선하며 동시에 우리를 단단하게 빚는 과정이다. 그 흐름의 조화를 이루고 필요한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불필요한 고통은 줄어든다. 더 이상 스스로의 불행을 만들어내지 않게 된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태도는 성공과 번영의 기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마음의 결이 있다. 그들은 야망과 추진력, 근면함과 의지를 갖추고 있지만 진짜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사고방식에 있다. 그들은 언제나 성공과 성취, 풍요와 확장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삶은 우리가 반복해 품는 생각을 결국 드러낸다. 성공과 번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사람은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어도 결국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모두가 정상에 설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재능이 허락하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나는 성실하지만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다. 열심히 일하고 기회를 잡기도 한다. 그럼에도 오래 가지 못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사고의 중심에 있었다. 겉으로는 노력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가난과 실패를 전제한 채 생각한다. 생각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한 사람은 성공의 이미지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에 둔다. 전자는 영감을 받고 에너지가 모이지만 후자는 보이지 않는 불안에 힘을 빼앗긴다. 능력은 비슷해도 삶의 궤적은 전혀 달라진다. 다행히 사고방식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다. 생각은 훈련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던 마음은 점차 성공을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변한다. 태도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국 사람 전체가 달라진다. 정상에는 의외로 자리가 많다. 생각을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진정한 성공은 봉사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이다. 세상과 협력하고 기여할 때 성취는 더 단단해진다. 돈과 명성만으로는 오래 지속되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능력의 봉사가 더해질 때 그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 성품은 결국 드러나고 봉사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생각은 그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성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공과 함께 기여를 품어야 한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묻는 태도가 삶을 바꾼다. 더 많이 기여할수록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에 따른 보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창조적이다.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의 이상을 붙들어야 한다. 그 이상을 중심에 두면 생각은 자연히 그 주위를 맴돌고 행동은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노력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열정은 점점 깊어진다. 그리고 준비가 무르익는 순간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우주의 법칙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준비되면 기회는 나타난다. 첫걸음. 누가 작은 시작을 업신여길 수 있는가? 올바른 생각과 사고 통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누구나 작은 시작에서 출발해 서서히 힘을 키운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커다란 도전이다. 감정과 본능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택하는 일은 작아 보여도 결코 가볍지 않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선의를 선택하는 일 역시 그렇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선의를 택하는 순간 우리는 더 높은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그 길은 끝이 없고 점점 더 넓은 차원으로 열린다. 눈앞에 패배와 실패가 어른거릴 때 흔들리지 않는 생각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 선택이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일시적인 것 대신 영원한 가치를 떠올리는 선택 또한 그렇다. 그 사고의 전환을 통해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차원과 연결된다. 자신을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빛과 생명의 근원과 이어진 존재로 인식하는 일도 처음에는 작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인식이 진리를 향한 문을 연다. 우리는 거대한 모험을 시작했지만 출발은 언제나 작다. 처음에는 작은 승리에 감사해야 한다. 지금 당장 더 큰 승리를 얻지 못하기에 작은 성취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더 큰 성장을 향한 갈망을 품는다. 힘이 충분히 자라면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심을 간직한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향이 공존한다.
하나는 더 높고 영원한 방향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본능과 오래된 습관에 머문다. 새롭게 자라나는 더 높은 성향은 처음에는 연약하다. 반면 오랜 습관은 이미 깊이 뿌리내려 있다. 연약한 선한 성향이 어떻게 강한 옛 습관을 이길 수 있을까?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고갈되지 않는 생명인 힘의 근원과 연결될 수 있다. 시간적이고 감각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고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가치로 생각을 끌어올릴 때마다 우리는 더 큰 힘을 받아들인다. 나약한 생각 대신 고양된 생각을 선택할 때마다 더 높은 차원과 이어진다. 그 연결이 우리를 붙들고 변화를 지속하게 한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던 새로운 성향도 결국에는 힘을 얻는다. 조건은 단 하나다. 더 나은 생각을 선택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옛 습관이 끊임없이 요구하더라도 계속해서 더 좋은 생각을 택해야 한다. 이 과정은 길고 쉽지 않다. 그러나 끝내 새로운 성향이 우위를 차지한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정해 긍정적인 생각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잠들기 전과 아침이 특히 적절하다. 낮 동안에도 부정적인 암시가 떠오르면 곧바로 끊어내야 한다. 분주한 일상에서는 긴 명상보다 짧고 분명한 선언이 더 효과적이다. 확언을 지속하면 그 내용은 서서히 삶 속에 드러난다. 이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변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삶이 힘들고 환경이 우울하게 느껴질 때 바뀌어야 할 대상은 밖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상황만 달라지면 잘 될 텐데라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 한계를 강화하는 셈이 된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기보다 그것을 감당할 힘이 커지기를 바라야 한다. 환경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신을 성장시켜야 한다. 한계를 넘고 싶다면 그 한계를 넘어설 만큼 강해지면 된다. 우리가 달라지면 환경도 그에 맞추어 변한다. 생각 속에서 먼저 이겨낼 때 성품은 단단해진다. 생각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 역시 그에 맞게 올라간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